아이고 반갑습니다. 리뷰영인 북스의 영삼입니다. 최근 코미콘에서 가장 핫하고 관심이 많았던 이슈, 마블리 마동석 배우의 캐릭터 길가메시 캐릭터가 오피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메시가 대체 누구냐? 이터널스는 또 뭐고? 너무 어렵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길가메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 1편은 길가메시가 누구고 이터널스가 뭔지, 길가메시의 첫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인 2편에서는 길가메시와 토르의 맞다이, 어벤져스에 합류한 길가메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길가메시를 알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캐릭터가 있습니다. 셀레스티얼, 이 거대하고 강력한 우주적 존재들은 1976년도 이터널스의 첫 번째 이슈에서 등장한 외계 종족인데요. 요상하게 생긴 이 셀레스티얼의 취미이자 존재의 이유는 바로 생명체를 만들고 파괴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수시로 행성들을 찾아와서 DNA를 연구하고 실험한 다음에 새로운 종족을 만들고는 떠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찾아와서 자신이 만든 생명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준에 미달되면 가차없이 몰살시켜버리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셀레스티얼은 거스를 수 없는 창조자이자 심판자의 성격이 강력한 별로 대사도 없고 기계 같은 녀석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셀레스티얼이 실험을 하고 창조와 파괴를 거듭하느냐는 사실 알려진 건 없습니다. 셀레스티얼을 만든 사람 자체도 그들의 역사조차도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이 팩트죠. 아무튼 셀레스티얼은 지구에도 와서 생명체를 만들었는데요. 오래전에 그들이 지구에 처음 방문했었을 때 만들었던 종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터널스, 세 번째는 데비안츠라는 종족입니다. 첫 번째로 만든 인간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터널스와 데비안츠는 인간에서 업그레이드된 종족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터널스는 셀레스티얼의 성공작, 착한 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터널스는 외적으로도 간지가 나고 예쁘고 매력이 있으면서 심지어는 마음까지, 그 심성까지도 착합니다. 당연히 성공작이니까 이터널스의 인구는 조금 적은 편으로 약 100명 정도로 소수입니다. 반면에 데비안츠는 셀레스티얼의 실패작, 나쁜 놈들, 빌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놈들은 딱 봐도 못생겼고 성격 더럽게 생겼고 3살 먹은 조카가 봐도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쉽게 생겼습니다. 데비안츠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이터널스한테 밀리는 이유는 바로 실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인 데비안츠 증후군 때문인데요. 셀레스티얼의 실험은 당연히 성공보다 실패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데비안츠의 인구는 이터널스보다 많은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데비안츠는 이 증후군을 없애고 자신들도 성공작인 이터널스가 되고 싶어서 그나마 인구가 100명밖에 없는 그 이터널스를 잡아다가 또 인체 실험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이에 분노했던 이터널스는 저항을 했고, 그렇게 이 두 종족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터널스든 데비안츠든 인간에서 파생된 종족이지만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자, 이터널스의 길가메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멀리 돌아왔는데요. 길가메시는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상으로는 진짜 넘사급 능력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죠. 일단 하늘을 날고 에너지 빔을 쏘고, 정신공격도 먹히지도 않고 우주 에너지를 조종할 수도 있는데다가 힘까지 센 그냥 짱짱맨 캐릭터입니다. 심지어는 죽지도 않는 불사의 존재이기도 하죠. 마블 코믹스는 이 길가메시란 존재를 인간들이 믿는 신화에서 많이 엮은 다음에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토르와 로키도 북유럽 신화에서 가져온 캐릭터로 마블 세계관에선 외계 종족으로 묘사됐는데요. 이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는 거의 신급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이터널스의 멤버들도 올림푸스 신화, 수메르 신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모두 가져다가 썼죠. 특히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주 유명한 왕이자 영웅인 캐릭터입니다. 실제로도 길가메시 서사는 우리나라의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신화 캐릭터인 길가메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인간들을 통치해서 인간이 더 번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블 코믹스가 고대 길가메시를 묘사했던 이슈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한 종족에서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번개같이 길가메시가 등장해 도와주고 해결을 해주는 코믹스도 있죠. 사진에 보이시는 사람이 고대 길가메시이며 이터널스의 전사라고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터널스는 인간을 돕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신으로, 어쩔 때는 또 영웅으로 살아나갔습니다. 길가메시가 고대의 신화 캐릭터가 아니라 이터널스의 멤버로서 처음 등장했던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터널스와 데비안츠와의 종족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이터널스 대 데비안츠 내용뿐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이터널스는 인구도 부족했고 한 명이라도 더 이터널스에 합류해야 데비안츠와 싸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이 초록색 이터널스의 멤버는 길가메시를 찾아 고대 이터널스가 살던 곳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길가메시는 정말 뼛속까지 고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터널스의 멤버는 팬티 한 장 걸친 길가메시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자신들을 도와달라면서 설득을 하고는 슈트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길가메시에게 태양에너지로 만든 슈트를 선물하게 된 거죠. 길가메시는 몸에 달라붙는 새로운 수트를 입고 별다른 설명은 없이 이터널스, 데비안츠의 종족 전쟁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그는 데비안츠의 우주선에 몰래 잠입해서 엔진을 부셔버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길가메시는 첫 번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데비안츠의 우주선을 파괴시켜버리는 데 이르기는 하지만 우주선이 폭발하면 자기 자신도 같이 폭발한다는 건 미처 몰랐나 봅니다. 길가메시는 안타깝게도 이터널스에서 첫 데뷔를 하자마자 바로 사망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길가메시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길가메시와 토르의 영혼의 맞다이 그리고 어벤져스에 합류한 길가메시에 대해서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